78일 후 한국에 무슨 일이? 코로나를 정확히 예측한 그 사람이 지금 한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4살 소년이 전 세계 팬데믹을 7개월 전에 예측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그 사람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840만 명입니다. 그가 지금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전쟁 소식, 치솟는 물가, 불안한 미래, 특히 우리처럼 자녀와 손주를 생각하는 세대에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합니다. 2025년 말 세계의 전쟁들이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다른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총과 미사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전쟁만큼 클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더 놀라운 건 2027년 한국에서 태어날 특별한 아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을 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측한 다른 사건들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폭락 맞았습니다. 인도 역대급 홍수 맞았습니다. 세계 인플레이션 위기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본의 가혹한 식민 지배 아래 신음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이름도, 문화도 빼앗긴 암흑의 시대였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썼고 평범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불과 5년 후인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었죠.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곳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1967년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정부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3년 만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죠. 우리의 의료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단합된 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죠. 쓴맛이 닿으면 단맛이 온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의 한 젊은이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기아 아난드입니다. 올해 21살인 이 청년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베다 점성술을 공부하는 점성가입니다. 베다 점성술은 5천년 전부터 내려온 인도의 고대 지혜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읽고 행성들의 배치를 해석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이죠. 하지만 아비기아는 단순한 점성가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840만 명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예언가입니다. 그의 영상들은 12억 번 넘게 재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까요? 2019년 8월, 그때 그는 겨우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춥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는 큰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재앙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14살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 정확히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비기아는 그 후로도 계속 맞췄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인도의 폭염,
파키스탄의 홍수,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가 예언한 것들은 하나씩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국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비기아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예언들은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맞췄길래 전 세계가 그를 믿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언 이후 아비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그는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금부터 5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 4월과 5월 전 세계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병원들은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의료진들은 쓰러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관이 부족해 군용 트럭으로 시신을 옮겼죠. 미국 뉴욕의 병원 복도는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경고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백신은 2021년 초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려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맞았습니다. 2021년 2월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2022년 들어서야 세상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또 뭘 볼 수 있을까? 2021년 초 아비기아는 새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조심하십시오. 4월까지 최고점을 찍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큰 폭락이 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날마다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이다. 투자자들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비기아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또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세계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수 없고 운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을 것입니다. 몇 달 후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멈췄고 배들은 항구에 갇혔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고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22년 들어 전 세계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비기아의 예언은 경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 그는 경고했습니다. 인도와 남아시아에 극심한 폭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덮칠 것입니다. 그의 인도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졌고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파키스탄에 엄청난 홍수가 왔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3천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3년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기후재앙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태풍, 더 극심한 가뭄, 더 파괴적인 홍수가 올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산불, 유럽의 폭염, 중국의 홍수,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입니다. 아비기아는 여러 나라의 정치 변화도 내다봤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물러날 것이고 어떤 정당이 집권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가 예언한 정치 변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확히 권력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암호화폐 폭락,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정치 변동까지 그가 예언한 것들은 계속해서 현실이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이 모든 걸 정확히 맞춘 사람이 지금 한반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한국에 곧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시험과도 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전쟁일까요? 경제 위기일까요? 자연재해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본 건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십시오. 아비기아는 말합니다. 올해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세계의 주요 전쟁들이 모두 끝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째 싸우고 있고 중동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하지만 아비기아는 이 모든 게 곧 멈출 거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별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베다 점성술에서 화성은 전쟁과 분노의 행성입니다. 토성은 고통과 제약의 행성이죠. 지난 몇 년간 이 두 행성의 에너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피로 물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목성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평화와 지혜의 행성입니다. 화성과 토성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약해지고 목성의 온화한 빛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아비기아는 계속 말합니다. 세계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한반도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건 매우 특별하고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입니까? 북한이 내려옵니까? 아비기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총과 미사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권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진짜 전쟁만큼 강할 것입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한국 안에서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두 힘은 서로를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싸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짓밟힐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비기아는 이걸 악과 악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는 선과 악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쪽과 사악한 쪽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아비기아가 본 한국의 미래는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두 힘 모두 스스로를 정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베다 점성술에는 라후와 케투라는 두 그림자 행성이 있습니다. 라후는 끝없는 욕망의 행성입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 물질에 대한 집착,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상징하죠. 케투는 파괴적 변화의 행성입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고 뒤엎고 혼란으로 밀어넣는 힘입니다. 아비기아는 한국에서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걸 봅니다. 한쪽에는 기존의 권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력이죠. 정치권에 깊이 뿌리 내렸고 경제계와 연결돼 있으며 언론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라후의 힘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입니다. 반대편에는 새로운 도전 세력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집단이죠. 이들은 변화를 외칩니다. 낡은 걸 부수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지만 그들의 방법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원합니다. 이게 케투의 힘입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 혼란을 통한 권력 장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국민을 이용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입니다. 저들이 악입니다. 우리를 따르십시오. 양쪽 모두 거짓 약속을 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아비기아는 슬프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한국 국민에게는 어두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비기아는 더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희망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세력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세력부터 살펴봅시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정치인, 재벌, 고위 관료, 언론인, 이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건드리면 10사람이 움직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지금 가진 걸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특권을 위한 것일까요? 아비게아는 봅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쓸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돈을 뿌리고 때로는 협박도 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력을 봅시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변화를 외칩니다. 낡은 시스템을 부셔야 합니다. 썩은 권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것입니다. 드디어 진짜 변화가 오는구나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기아는 경고합니다. 이들도 깨끗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권력을 원합니다. 기존 세력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겁니다. 방법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자신들의 권력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이겁니다. 이 두 세력은 국민을 도구로 쓸 것입니다. 첫 번째 세력은 말할 것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급진주의자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만이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외칠 것입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부패한 기득권입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저들을 끌어내립시다. 국민들은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편을 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편을 들 것입니다. 가족끼리 싸울 것입니다. 친구끼리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웃끼리 미워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비게아는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한국 국민에게는 어두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세력이 이기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는 계속되고 불공정은 유지되고 국민의 좌절은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력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변화가 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굴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새 권력자들도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은 없는 걸까요? 기다리십시오. 아비기아는 또 다른 걸 봤습니다. 어둠 너머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기아는 어둠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너머의 빛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놀랍게도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2027년 한국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아비기아는 말합니다. 그의 목성과 금성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이 배치는 매우 드뭅니다. 수십 년에 한 번 나타나는 조합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특별한 영혼이 한반도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를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 아이는 세상을 관찰할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이 아이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싸울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놀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선생님들도 당황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 주변에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평화로운 에너지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화가 나 있던 사람도 진정될 것이고 슬퍼하던 사람도 위로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10대 후반이 되면 이 청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데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 청년의 말을 들어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진짜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권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합니다. 한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권력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앞서 말한 두 세력은 권력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권력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비기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순수할 것입니다. 어떤 스캔들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 말입니다. 20대가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그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대나 50대가 되면 이 사람이 한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한국을 어둠에서 끌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건 2027년입니다. 지금부터 2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실제로 한국을 구하려면 20년에서 30년이 더 필요합니다. 즉 2045년에서 2045년쯤이 돼야 진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이나 30년을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비기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국은 긴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구원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이 기간은 시험입니다. 한국 국민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비기아는 주변 나라들도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큰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한국의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만 변화를 겪는 게 아닙니다. 아비기아가 본 미래에는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먼저 중국을 봅시다. 아비기아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중국의 2명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2명이라고요? 중국은 항상 한 명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비기아는 말합니다. 수성과 화성의 배치가 분열을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통일된 지도 체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지도자는 베이징과 북부를 대표할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기존 방식을 고집할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는 상하이와 남부를 대표할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젊은 세대와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권력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중국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둘로 나뉘어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내부 갈등 때문에 외교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일시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아비기아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말할 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미래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연달아 닥칠 것입니다. 그 규모와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을까요? 3번의 거대한 쓰나미가 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북부 해안을 덮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서부를 강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쿄만을 휩쓸 것입니다. 5번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지진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다음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2번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규슈에서, 다른 하나는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폭발은 일본 전체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독가스가 퍼질 것입니다. 아비기아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간 후 점성술 차트에서 일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진다고요? 나라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비기아는 설명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로 국가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비기아는 카르마를 말합니다. 일본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핵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돌아오는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아비게아는 일본 국민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카르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고 자연과 화해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 올까요? 2026년부터 2032년 사이입니다. 가장 위험한 해는 2028년과 2030년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중국은 분열되고 일본은 약해지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게아는 말합니다. 한국은 내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이겨내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일본이 약해지면 태평양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모든 혼란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새로운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것입니다.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분열을 통해 더 효율적인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미래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이 변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는 끝날 것입니다.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가 올 것입니다. 인도와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기술도 도약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이 완전히 상용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비게아는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십시오. 물질적 준비도 하십시오. 저축하고 빚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한국 국민끼리 단합하십시오.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두 세력이 여러분을 갈라놓으려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적은 분열 그 자체입니다. 균형 잡힌 외교를 하십시오. 어느 한쪽에만 기울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새로운 탄생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한국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